유전자 변형 동물 연구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질병 치료부터 농업, 환경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 동물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가능성과 함께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장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고입니다. 교수님도 유전자 변형 동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유전자 변형 동물 연구 중에서도 어떤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신가요? 동물의 임신과 관련된 임상 연구나 시험관 동물,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존을 활용해서 유전자 도입소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 인간 단백질을 우유에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포의 혈통을 밝히는 DNA 바코딩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자 가해 기술을 적용한 축산 분야에서 개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과학 분야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약하고 계신데요. 교수님도 연구하고 있지만 요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유전자 변형 동물이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유전자 변형 동물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유전자 변형 동물은 보통 줄여서 LM 동물이라고도 하는데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로 특정 형질의 기능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유전자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된 동물들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동물들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나요? 네, 기초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보통 쥐,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들, 우리는 보통 이런 동물들을 설치류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나 고양이, 페렛, 양, 염소, 돼지 등 여러 동물에서 질병 및 품종 연구에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LM 동물이 여러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LM 동물은 유전자 기능 분석, 질병 모델 연구, 질병 저항성 연구, 바이오 조직 생산, 품종 연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LM 동물이 어떤 새로운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성과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최근 연구 동향을 보면 질병 저항성 동물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RRS 저항성 돼지는 우리 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RRS는 우리 돼지에게 전염성 질병으로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 유전자 편집, 즉 PRRS 저항성 돼지는 곧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 나왔지만 사람에게 돼지의 장기를 이식하는 키메라 분야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요즘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동물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많이 제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국내에서 환경부는 동물대체 실험법 활성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동물대체 실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2035년까지 동물 실험을 없애겠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선진국의 주요 OECD, ISO와 같은 국제 표준 개발 기술들을 동물대체 실험법의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도 아직은 LMO 연구에서 동물 실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언뜻 보면 점점 동물 실험은 필요 없을 거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동물 실험은 저희 과학자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희귀 유전 질환과 같은 경우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특정 장기에 국한된 질환의 경우는 동물 실험을 배제하고도 일부 가능할 수 있지만 포유동물의 몸은 순환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희귀 유전 질환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동물 실험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 실험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와 윤리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동물 복지와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려고 시도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LM 동물이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 LM 동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질병 또는 유전자 변형이 인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LM 동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실행되면서 LM 동물도 이 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LM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실험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LM 동물을 사육하거나 연구하려면 해당 연구시설은 반드시 정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LM 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내 사육시설의 경우 실험복의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외에도 동물 탈출 방지 설비, 케이지 종류와 재질, 동물 입출임에 관한 기록목들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LM 동물로 설치류부터 개, 돼지까지 활용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동물마다 크기와 특성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안전관리를 할 때 고려되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소형동물은 케이지 내 관리가 용이하지만 대형동물은 행동 풍부와 물리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형동물을 위한 사육시설도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LMO법에 근거하여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동물도 LMO 실험을 진행할 때는 사고 예방과 사체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전 전문가 심의 후에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자들도 국내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실험하고 있으니 안심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물 연구의 안전과 윤리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자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법에 따라 동물 LMO 실험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신고나 허가를 받는 절차 이외에도 소속기관 내 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M 동물 실험을 수행할 때는 IBC와 IACUC에서 실험 종류와 그 절차에 따른 안전윤리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LM 동물의 인간 조직을 이식하는 등의 실험을 수행하려면 IRB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연구자는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이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소속기관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안전과 윤리는 연구자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LM 동물 실험을 수행할 때 연구자들이 가져야 하는 의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자들은 LM 동물 실험이 동물 복지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임을 항상 인지하고 모든 연구 과정을 안전과 윤리적 기준에 맞게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험 목적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중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투명하게 하고 또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고민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동물 복지는 이제 필수입니다. 연구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동물의 스트레스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실험 방식을 선택하고 동물의 생명과 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LMO 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또 연구자들도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LM 동물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LM 동물 연구는 기초과학과 의생명과학,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GM 기술, 유전자 편집, 지위 기술이 결합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 저항성 동물이나 바이오 장기 생산보다 정교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미 일본, 호주,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동물 산업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별 규제 체계도 좀 더 정비하고 LM 동물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우선 기초의학 연구에서 LM 동물에 대한 오믹스 결과와 이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으로 관련 유전체에 대한 질병의 발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바이오장기 생산과 유전자 치료를 통해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면서 의료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가진 농장동물 개발로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LM 동물이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LM 동물 연구는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LM호법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연구자들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LM 동물이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LM 동물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면서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연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